농지예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농지개혁을 했고, 두 번째, 공산당은 망한다 하는 걸 논리적으로 얘기했고, 세 번째, 제일 가난한 약한 나라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있었던 것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맺었다. 그래서 전번에 말씀했던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세우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교육이다. 이렇게 해서 교육에 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교육을 하려면은 본인이 배워야죠. 이승만 박사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아주 지혜롭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공부하기 전에 먼저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언제 태어나셨는가 하게 되면은 1875년 3월 26일, 내년에 150주년이 됩니다. 우리 150년 전의 얘기를 조금 역사적으로 타임머신을 타가지고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1850년, 1840년에는 뭐가 생겼느냐? 아편전쟁이 생겼어요. 영국이 중국에다가 런직물, 옷감, 안에 목화를 비닐봉도 하나씩 여기서 하나씩만 줘봐요. 이제 중국의 유명 홍차, 도자기 이런 거 수입을 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영국이 셌으니까 수출이 더 손해를 봤어. 엄청나게 손해를 받았을 이거 플러스 이거 하나씩 300만 톤을 갖다가 지불할 정도로 무역 적자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약업 빠진 영국은 어떡합니까? 마이크 좀 더 올리면 안 돼? 아편을 팔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거의 간부부터 노동 전부 다 아편을 팔다 보니까 아편을 마약을 먹여가지고 그 수입으로 자기 수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일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못 봐요. 문무라 개구리가 되는데, 일본은 1854년도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명치유신의 시조. 명치유신의 시조인데 이름은 요시다 쇼인. 들어본 적 있어요? 요시다 쇼인. 우리한테는 굉장히 뭐죠? 일본에서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4살 때 미국에서 배가 들어왔어요. 철선이. 군함이 들어왔어. 그때 비행기가 배가 들어오니까 처음에 배가 4척이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는 배가 7척이 들어왔어요. 군함이. 왜? 일본하고 통상을 하자. 그랬더니 깜짝 놀라잖아요. 일본은 그 당시 힘이 없었어요.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살아남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교육을 시킵니다. 천재 교육을 시켜요. 그 학교가 송화촌숙이라는 학교를 만드는데 그 학교 인물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재상이 9명이 나옵니다. 일본을 건설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느냐? 외국에 군함이 들어왔어. 프랑스가 들어오고 미국이 들어왔어요. 근데 대원군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프랑스 선교사 9명을 죽이고 미국도 하운다고 우리나라 문을 막았습니다. 척화비라고 외세를 반대를 했어요. 못 들어오게. 그래서 우리는 나라 문을 걸어 잠그고 하는 바람에 국력이 없어졌어요. 거기다가 경복궁을 짓느라고 꼴 통진하고 이렇게 정신없는 정치를 했는데 일본의 요시다 쇼이는 일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재를 개발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배운 제자들이 총리가 9명이 나올 정도로 그 일본 군대를 하는데 우리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서양을 배워가지고 우리도 군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 일본은 군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배 만드는 기술, 총 만드는 기술 이런 거 배워요. 얼마나 훌륭해요. 그 즈음에 나타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 같은 시점에 20년, 30년, 150년만 하더라도 대원군은 나라를 틀어막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때 우리나라 뭐 했는가? 사자삼경, 공자, 맹자, 논 해봤자 나라를 지키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나라를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력도 튼튼하고 국방력도 튼튼해야 되는데 이런 영양가 있는 교육을 안 시키고 그저 껍다 먹는 교육만 시킨 거예요. 그저 유교의 주작이라든가 성리학이 뭐냐면 임금님에게 충성하고 그다음에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이런 왕국정을 복구하는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력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도덕에 관한 문제는 있을까? 이렇게 어떤 사람은 야 미국이 세네, 군함이 무섭네, 철선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요. 철선이 오면 대책이 없다. 이게 무철선이야. 군함한테는 대책할 수 없다. 그래서 나온 말이 무대뽀예요. 무대뽀. 무대뽀란 말 많이 썼죠. 전설은 무대뽀야. 큰 군함 앞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과 거기는 요시다 쇼인 같은 사람은 일본을 갖다가 굉장히 만드는데 야욕이 생겼어요. 우리가 힘을 키워가지고 조선도 먹고 홋카이도도 그 당시는 일본 땅이 아닙니다. 홋카이도도 먹고 대만도 먹고 이 동남아 대동아 공영권을 만든 기초를 만든 사람이 요시다 쇼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말로 하면 관계도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일본의 그 신사에다가 모시고 신처럼 모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일본의 국수파들에 의해서 30살에 죽습니다. 근데 그 30년 동안 한 일이 일본의 초속을 따라요. 근데 이 사람은 나라를 침략을 해가지고 국가를 일으키자는 이런 주장을 했지만 이승만 박사는 우리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자. 독립운동하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먼저 본인이 배워야 돼요. 그 1910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갑니다. 대저고등학교 졸업하고 한성 감옥에서 5년 7개월 살다가 미국에 가가지고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하버드 대학,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따요.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학 박사입니다. 논문도 국제정치학이라는 논문을 썼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인기 좋았는지 그 당시 대학교 논문을 내는데 박사 논문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지금도 그 논문을 연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보는데 국제 정세를 파악한 겁니다. 한국은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방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것은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무력투쟁으로 나라를 찾자. 그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무력투쟁을 하더라도 병력이 얼마 없었습니다. 병력이 없어가지고 400명, 그것도 무장도 제대로 총도 못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관동군은 120만 명이 만주에 있었습니다. 힘이 세져가지고 그러니까 싸우나마나 뻔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을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찾아야 되겠다는 외교 노선을 걸었습니다. 외교 정책을. 그러니까 판단하는 게 한 지도자, 일본의 요시다 쇼인이 요시다 쇼인이 일본을 갖다가 토속을 다졌지만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갖다가 국력을 키우는데 뭐냐 외교 정책으로 통일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 다니고 이걸 공부할 때 윌슨 대통령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교수님인데 나중에 대통령이 됐어.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윌슨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민족 자결주의. 어떤 식민지도 내가 스스로 독립을 하겠다 하게 되면 도와줘야 된다. 해가지고 그걸 믿고 이승만 대통령이 연락을 해가지고 3.1운동도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도 기획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왜? 세계에 들어가는 정신을 알아. 상해에 있는 독립군 지도자들은 돌아가는 판을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디서 뭐가 터지는지, 뭐 하는지 몰라.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센 힘을 가진 미국에 돌아가는 판세를 봐서 우리가
독립을 강하게 주장하게 되면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겠다. 1919년도에 그래서 기미 3.1 운동하는 것은 전 세계 유명한 아주 무저항 투쟁입니다. 총칼을 내세우기 앞에서 우리 선조들은 목숨 걸고 나와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이런 운동을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교육감이 됐잖아요. 교육감이 하는 말이 신일파를 갖다 정리하겠다. 신일파 전쟁을 또 하고 있어요. 지금 역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 가르친 역사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려워지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 1914년도에 하와이를 갑니다. 하와이로 그때가 39살 때인데 한 여자애가 버려졌어요. 여자애 버려지면 그 값어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어머님들도 할머니들도 딸 낳으면 싫어했잖아요. 배를 못 잇는다고 많이 구박도 당하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여자 학교를 세워요. 여자 한인 여자 성경 학교를 세웁니다. 그것도 기숙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여성 교육을 시켜. 여자들 공부를 시켜야 나라가 돌아가지 남자들 시키면 정신없어. 여자들한테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역사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이런 학교가 1918년도 4년 후에는 남녀공학으로 학교를 세워요. 하와이에서. 이 역사가 어디서 나오는 거면 이번에 강서구 을에 나온 박민식 후보가 작년에 이승만 대통령 30년사를 갖다가 다큐멘터리로 몇 부작으로 KBS에서 처음으로 방영을 했어요. 30년 동안 이승만 박사님이 학교 세운 일, 무슨 일을 하는데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53년도 그러니까 그 휴전하자마자 학교에다가 뭘 세우는가 하게 되면 인하공대를 세워요. 인하공대는 뭐냐면 인자는 인천 인자야. 하는 하와이 한자입니다. 교육 방법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맹자 공자를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MIT 같은 공대를 만들어내겠다. 이 공과대학을 세워서 실용주의 노선으로 가야지 나라를 세울 수 있겠다. 할 때 그 자본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그 한인 학교에 파는 대금하고 하와이 교포들이 성금하고 인천에서 땅을 대고 그 다음에 유지들이 돈을 내가지고 만드는 대학교도 설립하신 분이에요. 무슨 대학? 문과대학이 아닙니다. 우리 조선 400년, 500년 동안은 문과교육을만 시켰어. 공자왈, 맹자왈, 대학, 논어 이런 것만 시켰는데 이거는 크게 실용적이지 못해요. 공과대학을. 이렇게 공과대학을 대학교도 설립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대통령이 한 일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제가 기록을 좀 베껴 가져왔습니다. 기록해 왔는데 초등학교를 갖다가 2,800개에서 4,600개로 2배로 더 증설했습니다. 초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에는 19개 대학에서 68개 대학으로 늘리고 중학교는 10배, 고등학교 3.1배, 대학교는 12배로 늘렸고 기록에 의하게 되면은 1945년도에 글을 못 읽는 사람이 80%였어요. 80%. 한글을 모르는 사람 80%였는데 1959년도에는 15%에서 20%입니다. 통계상으로. 100명 있으면 80명은 한글을 알아요. 한글을 알아야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시라든가 공문이라든가 뭐 전달이 돼요. 밑에 하부까지. 그렇게 문명 퇴치 운동을 하는데 그 기반을 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그 동남도 끝나고 돈도 없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해외에다가 유학을 보냅니다. 그 당시 한 사람이 6,000불을 줘요. 6,000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금 말하면 억대가 넘는 돈이에요. 6,000불을 줘가지고 유학생을 갖다가 1953년부터 1960년도까지 몇 명을 내보냈는가 하면 4,884명 해외 문물을 배우는 거예요. 유학을 갔다 와서 뭐 공과대학, 의과대학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국가 돈을 대줬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에는 미네소타 대학하고 연합 자매결혼 맺어주고, 연세대 고려대학은 워싱턴 대학하고도 연결해주고, 선진 문명을 받아들이려고 이 기초를 까는 겁니다. 집을 지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교육을 하는데 어떤 교육이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 공업입국을 만든 겁니다. 그걸 깔아놨는데 대단한 것은 피라미드 시절에 전쟁 중에도 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천막학교. 제가 어젠가 우리 선배님하고 등산을 했어요. 용문산. 그 양반 90세인데 아주 학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국토해양부 해양국장도 하시고 항공청장도 하셨는데 사령을 하는데 자기가 저걸 했다는 거예요. 천막에서 공부를 하고 교과서도 만들고 천막에서도 모든 우리 교육에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교육을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나라가 전쟁 중이면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아주 상상을 하지 못할 일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이승만 대통령은 그걸 감당을 해가면서 아주 기초를 잘 닦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육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우리나라가 공업입국되는데 기초를 닦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이 실사구시 실용적인 학문을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문명을 퇴치하고 또 선진 문명을 배기 위해서 대학교도 세우고 유학생도 보내고 이런 큰 기반을 갖고 놨기 때문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 겁니다. 미처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런 훌륭한 대통령이 보게 되면 한국의 요시다 쇼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로서는 요시다 쇼인이 이렇게 뭐 하지만 우리는 일본 사람을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미국 사람, 외국 사람은 일본을 무시 안 합니다. 왜? 뭐가 있으니까. 남의 문명을 받아들여서 자기도 그만큼 힘을 키웠어요. 그 다음에 중국 사람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래도 중국 사람은 일본 무시 못합니다. 힘이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지 아니하면은 도저히 남한테 무시당합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하면 무시당해요. 그런 기본을 닦아주신 이승만 대통령 너무 감사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 하나만 공독하고 오늘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우리가 잊지 않고 자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수. 자, 오늘은 이거 되게 맛있는 건데 좋았어요. 먼저 오신 우리 여기 드셨죠? 맛있죠? 요거 한 봉지를 일주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거 먹으면 여기 이렇게 눌러서 공기 안 들어가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예. 되게 맛있죠? 가실 때 빵이랑 또 오늘은 특별히 요것도 하나씩 더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는데 우리 장로님 제가 왜 이렇게 모셨냐면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특별히 손주들에게 나라 얘기 가끔가다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좀 전해 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가 근본을 좀 잃어버렸어요. 지금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경제력이 일본보다 더 앞섰어요. 일본이 지금 지진도 나고 막 경제적으로 수상도 총 맞아 죽고 막 그러면서 정신없잖아요. 일본이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대륙을 진출하려고 그래요. 우리 대륙 진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갖고 있는데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강하게 되어서 일본보다 지금 경제력이 앞섰다는데 앞선 것도 자신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좀 정신 차려서 지금 하나가 되어서 나가도 어려운데 지금 이런 좋은 찬스에
국민들이나 모두가 하나만 되면 이 나라가 통일이 돼도 엄청나게 우리나라는 발전할 수가 있어요. 북한에 있는 지화 자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들 기도 많이 하셔서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되도록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천리반도 금수광산 하나님 주신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만큼 이렇게 잘 살고 정말 어렵지 않게 살 수 있고 우리 자손들도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때처럼 이렇게 전쟁 와중에 이렇게 어렵게 살지 않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인 것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좋은 국가 지도자들을 때마다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 있는 국가 지도자들이 또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들이 넓은 안목을 주시고 또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정말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라면 여야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 당파나 당론에 의해서 나라가 진행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나라의 국론을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도록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해야 할 일들은 이제 인생을 살아온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 이 나라 후손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으로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모든 질병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몸이 한 주간도 아버지 건강하게 보존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모일 때도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말씀도 지켜줄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저기 가서 우리 목사님 나눠주시는 거 받으십니다.